안녕하세요. 대우 멘토 황대근입니다. 오늘은 한국석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상을 촬영하기 전에 흥구석유 관련된 분석 영상을 진행했는데 사실 한국석유도 비슷한 맥락이죠. 금일 강한 변동성이 가능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초에 주가가 상승했던 원동력 자체가 리스크가 있는 모멘텀이라고 설명드렸죠. 우리나라에 이제 석유랑 가스가 매장될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과 함께 주가가 상승한 건데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모멘텀이죠. 결국에 경제성과 이어져야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상승에 대한 동력원이 될 수 있다라고 표현을 드렸는데 결국에 시간이 필요한 순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 장 초반에 한국석유의 이 가격적인 변동성을 좀 확인을 해보면 한 5%가량 이 하방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애초에 6월 5일 기준으로 봤을 때 윗꼬리가 강하게 출현을 했기 때문에 이런 매도세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리고 이 단기적인 과매수 구간에 돌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투자 심리 역시 과하게 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어쨌든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5%가량이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 석유 관련된 종목들은 장이 시작되고 나서 또 강한 변동성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방향성이 어떻게 될지 또 예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또 중요한 부분이 바로 기자회견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이 석유 관련된 이야기를 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방향성이 또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자회견 관련된 개인적인 예상이 이런 부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중동에 대한 리스크인데 이스라엘이 유엔의 학교를 또 공격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하다하다 해서 이제 학교까지 공격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결국에 7월 8월 전당대회 전에 전쟁 리스크가 계속해서 가시화되는 게 유효하게 작용이 되고 있는 순간입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석유 역시 이 동해 앞바다의 석유가스 매장 이 관련된 이슈 제외하고도 글로벌적인 정세를 통해서 추가적인 주가 상승 모멘텀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관련된 내용까지 파악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금일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은 빠르게 국내 이슈부터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액트지오 박사가 포항 앞바다에 석유가 매장되어 있다. 자, 여기에 관련된 기자회견을 할 것이다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분의 이제 발언에 따라서 또 추가적인 다음 주에 상승 모멘텀이 결정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일단 국내 정부의 제스처 자체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준다 그렇게 되면 정말 짧은 기간 동안 상승을 강하게 해줬기 때문에 가격적인 조정폭도 강하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결국에 골자는 과연 이분께서 경제성과 연결된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만 해준다라고 하면 이런 상승 모멘텀이 올해 말까지도 좀 지속이 될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을까 개인적인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분의 기자회견의 발언이 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제가 다음 영상에서 또 가장 빠르게 여러분과 관점에 대해서 공유할 예정에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저와 계속해서 한국석유 계속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글로벌적인 정세 분위기도 살펴봐야겠죠. 유가 자체는 상승해주는 흐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많이 하락을 했죠. 24년 4월 달을 기점으로 지금까지 중동에 대한 리스크도 완화가 되면서 유가의 하방 압력을 받았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저점 매수에서 들어와줬고 유럽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해줬죠. 0.25%포인트를 인하를 해주면서 결국에 수요적인 부분에서 다소 우려감이 완화가 되었다라고 해석이 되면서 유가가 상승 탄력을 받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결국에 수요적인 부분을 보기 위해서는 제조업 지표를 살펴봐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중국 국가를 살펴봐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예측치가 50.5고 실제가 49.5를 기록을 해줬습니다. 5월 31일 날 결과값 자체가 좀 기대치보다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수요 부진에 대한 우려감이 시장에 좀 확산이 된 거고 6월 31일 날 또 중국의 제조업 지표가 나오게 됩니다. 이 결과치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또 앞으로의 방향성이 결정이 될 수 있는데 이 중국 제조업 지표가 예상치만큼만 나와주더라도 이전 수치보다도 증가한 모습이고 또 50이라는 수치를 뛰어넘은 그런 이 결과값이기 때문에 결국에 수요 부진에 대한 우려가 조금 사그러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30일까지 제가 또 한국 석유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 영상을 들 예정에 있으니까 저와 계속해서 지표에 대한 추적하면서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의 경제 지표도 봐야겠죠. 7월 1일 날 ISM 제조업 지표가 나오게 됐는데 어떻게 결과값이 또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오일 패권에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면 이 중동 국가랑 미국 그리고 중국 이렇게 세 가지를 좀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장 경쟁력이 많이 있는 국가 자체가 미국이다. 생산량 자체가 미국이 가장 많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지표를 계속해서 추적을 해 나가야 되는 거고, 예상치보다 높은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결국에 이 부분이 수요적인 부분에서 호재로 작용이 되면서 한국 석유의 중장기적인 흐름세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겠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또 체크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유엔을 침공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14명이 사망을 했고 뭐 여성이 9명이 사망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 결국에 전쟁에서 최악이 학교를 공격한다라는 이야기인데, 그것도 유엔의 학교를 이스라엘이 공격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과연 이게 어떠한 결과값을 초래할지 이제는 정말 예상이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7월 8월 전당대회가 있고 11월 대선이 있기 때문에 유엔에서 보복성 공격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미국 같은 경우도 사실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우방 국가인데 이제는 아마 손절을 칠 수도 있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7월 8월 또 뜨거운 전쟁 관련된 이슈가 나와주게 되면 한국 석유의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도덕적인 측면 다 제외하고 한국 석유의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좀 강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가격적인 흐름세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석유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이 패턴적인 흐름을 봤을 때 결국에 중동에 대한 리스크, 우크라이나 전쟁, 유가가 강하게 상승하면서 유가가 100달러 가는 게 아니냐, 시장의 리스크가 확산이 됐을 때 한국 석유는 그와 반대되는 모습으로 주가의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6월 이제 3일 그리고 6월 4일 같은 경우에는 강한 상승 모멘텀을 받았는데, 이 중동에 대한 리스크나 글로벌 유가의 상승과는 별개로 한국에도 석유가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관련된 기대감으로 이 상승을 해줬던 상황이었다. 현재 구간은 윗꼬리가 출현을 해줬는데, 이 결국에 이런 모멘텀 자체가 리스크가 동반된 모멘텀이다. 경제성과 이어지는 모습까지 확실히 돼야지 결국에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힘을 더욱더 강하게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의 말투에 따라서 또 바뀔 수 있는 건데, 만약에 그분께서 이제 경제성과 이어진다라는 한마디만 해준다라고 하면 더욱더 강한 상승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유가적인 측면을 봐야 되는데, 결국에 이스라엘이 유엔 학교를 공격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줬기 때문에 앞으로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계속해서 이어질 확률이 높다라는 것을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7월 8월 전당대회 전에, 정치 일정 전에 이런 중동에 대한 리스크적인 부분이 더욱더 부각이 된다. 그렇게 되면 글로벌 정세에 힘입어서 한국 석유 역시 강한 모멘텀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한국 석유에 대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시간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